오늘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명도 작가의 창밖의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꽁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창밖의 아름다운 정원.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는 침대에서 상반신을 일으킨 채 창문 밖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늘 하던 버릇이다. 내가 이곳 병실에 온 일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밖을 내다보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그가 누워있는 침대와 나의 침대 사이는 한 3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나의 침대는 창가 왼쪽 구석진 곳에 놓여 있어 창문 밖을 전혀 볼 수가 없다. 내가 누워있는 병실이 병원 어느 쪽에 붙어 있는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창문 밖이 어떤지 전혀 종잡을 수가 없다. 보나 마나 황량한 주차장 아니면 도로가 있는 주택가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잠복 중인 형사 모양 창문 밖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모습은 숨어서 몰래 엿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박물관의 명화를 감상하듯 여유 있게 음미하는 표정이다. 처음 며칠은 그의 모습에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있자니 무료하기 짝이 없어 그의 기이한 모습이 궁금하였다. 첫날 우리는 서로 이름을 대고 무슨 일로 입원하게 되었는지 짤막하게 자기소개를 한 후에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그도 나도 혼자 스스로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병신인 주제에 말 걸기도 귀찮기 때문이다. 그는 심한 당뇨 합병증으로 두 다리를 쓸 수 없고 나는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심한 골절상을 당해 머지않아 수술을 할 판이다. 수술이 성공하지 못하면 두 다리 쓰지 못하는 평생 불구자가 될지도 모를 것이라고 간호사가 귀띔해 주었다. 나는 만일 두 다리를 못 쓰게 되면 반드시 한 여자를 죽일 각오를 하고 있었다. 나이 40도 안 된 나이에 평생 불구자로 지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차라리 생을 마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름대로 마음을 정한 상태다. 물론 이보다 더한 전신마비된 사람도 잘 견디며 살고 있는데 그까지 두 다리 못 쓴다고 생을 포기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평생을 산에 오르는 산사람으로 내 삶의 전부가 산악인으로 자부하고 있는데 이제 그 꿈이 무산돼 버린다면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워드,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처음으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는 창밖에 시선을 놓아둔 채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그의 무반응에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는 둘 다 아무 쓸모없는 병신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 자존심 같은 것이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나를 무시하고 있든 말든 나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가 대답하지 않는 그의 자유를 인정할 뿐이다. 다음 날 나는 똑같은 질문을 하였다. 밖에 좋은 구경거리라도 생겼나요? 그가 또다시 대답을 안 해도 나는 전혀 동요하지 않기로 하였다. 예, 아주 좋은 모습이 보이는네요. 그는 시선을 창밖에 꽂은 채 중얼거리듯 말했다. 밖에 지금 아주 예쁜 아가씨라도 지나가나요? 예, 앞들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언덕 너머 푸른 파도가 아주 멋있어요. 그리고 꽃밭 뒤로 젊은 부부가 귀여운 아들과 함께 산책하고 있군요. 아이가 몇 살쯤 돼 보이나요? 그리고 무슨 옷을 입고 있죠? 한 5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이 아버지는 파랑 티셔츠에 초콜릿 바지를 입었고 그의 아내는 흰 드레스에 예쁜 모자를 썼네요. 그는 창문 밖 풍경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하도 실감 있게 묘사를 하여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듯 하였다. 그 후 아침이 되면 그는 나에게 창밖 풍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어 단조로운 아침을 즐겁게 해주었다. 아침마다 달라지는 창밖 풍경을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의 묘사만으로도 충분히 눈에 선하게 느껴졌다. 세상은 참 아름다워요.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적어보세요. 두 남녀가 손을 잡고 무언가 사랑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여자가 참 행복하게 보이는군요.
그런데 남자는 다리를 절고 있군요. 아마 불구자인 모양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명수 씨도 사랑을 해본 적이 있나요? 사랑? 예. 저도 사랑 같은 건 많이 해보았지요. 그러나 사랑. 별것 아니더군요. 자기가 좋으면 사뿐히 앞으로 다가왔다가 어젠가는 더 다른 아름다운 꽃으로 날아가 버리는 나비 같은 것이 사랑이더군요. 장미보다는 차라리 잡초로 자라는 것이 좋겠어요. 나는 갑자기 그녀가 생각나 증오심으로 온몸이 경직되는 느낌이 들었다. 설마 했던 그녀의 불륜이 구체적으로 내 앞에 다가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술을 마시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거칠게 운전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차라리 그날 밤 산이라도 올라갔을 것을. 밤이나 낮이나 산은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고 나의 모든 서러움과 분노를 말없이 그 큰 품에 안아 주기 때문이다. 그녀가 그 논 밑에 깔려 숨을 헐떡거리는 신음소리가 내 귀전에 맴돌 때 갑자기 무언가 나를 덮쳤고 나는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때 무의식적이지만 어렴풋이 머리에 떠오른 것은 그녀의 해맑은 미소였다. 그녀는 나의 추락을 즐기고 있을 것이다. 하워드 씨는 사랑을 해보셨나요? 나는 대답 대신 그에게 되물었다. 나이가 거의 50이 넘어섰고 내가 이곳 병실에 있는 동안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이 하루 종일 창밖만 내다보는 사나이. 그가 결혼을 했다면 자식이라도 한 번쯤 찾아왔을 터인데. 물론 저도 아주 멋있는 사랑을 해보았지요. 그땐 참 저는 즐거웠어요. 사는 맛이 났죠. 이제는 그 즐거웠던 사랑이 모두 끝났나요? 아니요, 저는 지금도 그 사랑에 젖어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네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매일 찾아오지 않아도 한 번쯤 얼굴 비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사랑이란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이라기보다 내 마음속에 느낄 수 있는 설레임 같은 것이거든요. 실례지만 결혼하셨나요? 결혼? 물론 저는 24살에 결혼하였죠. 저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삼은 행운아죠. 명수 씨도 결혼하셨나요? 저도 27살에 결혼하였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고요. 그런데 나는 잠시 망설였다. 더 이상 나의 사랑 이야기를 몰골이 초라한 50대 사나이에게 말해야 할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았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가 결국은 추한 창녀가 돼버렸어요. 아름답게 포장된 창녀. 이 남자 저 남자 품에서 쾌락을 즐기던 창기가 돼버린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내 친구가 창녀의 추파에 넘어가 버렸지요. 참 한심한 친구죠. 포장지 안에 더러운 쓰레기가 들어있는 줄 모르고 그 쓰레기를 즐기고 있었던 거죠. 저는 언젠가는 그 쓰레기를 받아 깊은 곳에 던져 버릴 계획을 꾸미고 있어요. 쓰레기 같은 창녀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럽히는 불순물이거든요. 그는 아주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고 있었다. 밖에 비가 오는군요. 참 오랜만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가 환한 미소로 창밖을 보고 있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옛날 생각이 자꾸 떠오르네요. 명수 씨, 비 오는 소리 들리게 창문을 열어볼까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옛날 생각이라니요. 혹시 비 오는 날 좋은 추억이라도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이 좁은 병실에 한 달 동안 같이 있으면서 서로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도 없고 또 알고 싶지도 않았다. 우리 안에 갇힌 두 마리의 짐승처럼 피폐한 모습으로 지루한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다. 그는 이 병원에 3년 넘게 입원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지루한 생활을 보내릴까 생각하니 측은하게 느껴졌다. 그가 과거에 어떻게 지냈든 지금 그는 이제 아무 희망 없이 쓸쓸하게 죽음으로 향할 뿐이다. 침실 안에 조그만 TV가 있었지만 우리는 한 번도 TV를 틀어본 적이 없다. 나는 하루 종일 잡다한 모이를 꾸미고 있었고 그는 창문 밖만 내다볼 뿐이다. 가끔 가다 그는 혼자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전혀 듣지 못한 노랫가락이지만 듣기에는 좋았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에는 얼굴에 화색이 돌곤 하였다. 비 오는 날 저는 항상 어딘가를 떠나곤 하였어요. 참 공교롭게도 어디를 가려고 하면 비가 오곤 하였어요.
결국은 비가 내 동행인처럼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이제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별로 극적인 이야기는 기대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지루한 오후를 보내기에 과히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비 오는 날 어디를 가셨는데요? 저도 처음 미국에 오는 날 공항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더군요. 떠날 때는 화창한 날씨였는데 도착할 때는 비가 왔으니 저하고는 정반대 현상이군요. 그래도 떠날 때 비 오는 것보다는 낫지요. 비 오는 날 어디로 떠났는데요? 나는 그의 말을 재촉하였다. 참 오랜 전 이야기죠. 저는 한때 가수였죠. 유명한 가수는 못 되었지만 그러나 한때는 앨범도 내고 TV에도 가끔 출연한 적이 있어요. 사랑의 그림자라는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 혹시 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죄송하지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가수 생활은 오래가지 못하였어요. 히트시킬 만한 노래도 없었고 그리고 건강도 몹시 나빴어요. 가수 생활하면서 술과 마약으로 몸이 말이 아니었어요. 참 나도 한때 단란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스스로 허망한 꿈을 쫓다 내 삶이 다 망가져 버린 거죠. 그는 켄터키 조그만 시골에서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시골 교회의 목사였다. 자연 그는 아버지를 도와 교회 일을 도왔다. 그리고 성년이 되자 성가대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던 처녀와 결혼을 하였다. 그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생각하며 사랑에 빠졌고 그녀도 그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잘 부르는 남자로 생각하였다. 교회 앞에는 널찍한 정원이 있었고 각종 아름다운 꽃들이 사시사철 만발하였다. 그들은 잔디밭에 앉아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도 부르고 손을 잡고 정원 둘레를 걷기도 하였다. 결혼한 지 1년도 못 되었을 때 이 조그만 마을에 낯선 신사 한 사람이 그를 보게 되었다. 그 마을에 친척을 방문 왔다가 교회에서 그의 노래를 듣고 아주 감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전혀 때가 묻지 않은 깊은 산골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처럼 아주 천부적인 가창력을 지녔다고 칭찬을 하였다. 그리고 자기는 연예기획사에서 유명 가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한번 자기를 꼭 찾아오라고 명함 한 장을 주었다. 그 후 그는 마음이 흔들렸다. 천부적인 음성을 가지고 이 조그만 시골에서 묻혀버리기에는 너무 억울한 것 같았다. 그는 고심 끝에 아내와 의논하였다. 아내는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연예인이 된다는 것은 돈과 인기를 얻어 좋을지 모르지만 본인에게는 타락할지도 모르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가 아버지를 이어 목사가 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평생 가난 속에서 생활하는 목회자 길을 답습하고 싶지는 않았다. 비 오는 날 아침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를 뒤에 두고 길을 떠났다. 그녀의 눈물이 언젠가는 성공하여 기쁨으로 변하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다. 아내와 떨어진 채 5년의 생활이 지났을 때 그는 아내를 잊고 살았다. 그의 노래가 성공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바빴다. 여자들이 몰려오고 만날 사람이 너무 많았다. 매일 술이 그의 몸을 젖혔다. 그의 전화기 음성 메시지에 아내의 목소리들이 담겨져 있었고 그녀가 보낸 편지가 뜯지도 않은 채 서재에 쌓여 있었다. 그는 젊고 예쁜 여자와 동거 생활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의 화려한 가수 생활도 오래가지 못하였다. 그의 인기가 떨어지자 사람들은 떠나가고 만나는 사람마다 냉랭한 표정을 지었다. 밤에는 술이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마약을 시작하였다. 동거하던 여자도 떠나가 버렸다. 이제 그는 갈 곳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어느 날 우연히 전화 메시지 음성 메시지를 틀었다. 1년 만에 들어본 아내의 음성이었다. 1년 전부터 아내는 더 이상 전화 거는 것도 편지 보내는 것도 중단하였었다. 하워드, 오랜만에요.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겠지요? 다름 아니라 슬픈 소식을 전해주게 되어 죄송해요. 그러나 꼭 알려야 될 것 같아서요. 아버님이 어제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평생 가난한 목회 생활하셨는데 정말 너무 슬퍼요. 장례가 내일 모레 25일 아침 교회에서 있을 거예요. 바쁘더라도 꼭 참석하기 바래요. 떠나시는 아버님이 아들의 마지막 인사를 받고 싶을 거예요. 그는 달력을 보았다. 그러나 오늘은 10월 27일 금요일이었다. 그가 살던 마을에 돌아왔을 때는 거리는 낙엽으로 덮여 있었고 마을은 더욱 스산해 보였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거실에는 모든 것이 잘 정돈돼 있었고 침실 곁 탁자에 조그마한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다. 교회 앞 정원에서 다정하게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아내가 돌아왔을 때는 저녁이 다 돼서였다. 아내는 그를 보자 무척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거실 한쪽 끝에 아무 말 없이 머쓱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처음 상면하는 사람처럼 서먹서먹한 표정을 지었다. 저녁을 지어야겠군요. 시장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내가 급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의 얼굴이 무척 수척해 보였다.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 동안 서먹한 분위기는 계속되었다. 아내는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가서는 저녁 늦게 돌아왔다. 그리고 저녁을 차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를 한 다음 조용히 침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는 나오지를 않았다. 그는 침실 문을 열 용기를 나지 않았다. 다른 방에는 그의 침대가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해 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차라리 그녀가 그에게 분노를 터뜨렸으면 그의 마음이 한결 가벼웠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것을 억누르려는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다. 용서하여야 하는데 도저히 용서 못하는 심한 갈등이 그녀를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오히려 그가 나타남으로 잔잔한 그녀의 마음의 파장을 일으킨 셈이다. 그는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제 처음 가졌던 사랑으로 돌이키기에는 10년의 세월이 너무 길었다. 이제 둘의 사이는 화석처럼 굳어져 버렸다. 회복될 수 없는 쌓였던 한을 더 이상 풀 기력이 남아있지가 않았다. 토요일 새벽 그는 달랑 옷가방 하나를 들고 몰래 집을 나섰다.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뒤돌아 그동안 정들었던 집을 돌아보았다. 그녀가 머물고 있는 침실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 불빛 속으로 그녀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 후 그는 고향 마을을 다시 찾지 않았다. 사랑은 기회가 있는데 그 사랑을 내 스스로 발로 차버린 거죠. 말을 마친 후 그는 우두커니 창가를 내다보고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의 침대가 말끔히 치워져 있었다. 어젯밤 수면제를 먹고 깊이 수면에 빠져 어젯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간호사에게 그가 다른 병실로 옮겼는지 물었다. 어젯밤 돌아가셨어요. 짧은 간호사의 한마디가 망치로 뒤통수를 치는 것 같았다. 원하시면 창가 쪽으로 침대를 옮기는 것이 어때요? 그쪽이 훨씬 밝아서 좋을 거예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가 머물던 창가 쪽으로 옮기자마자 나는 상반신을 일으켜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아름다운 정원, 정다운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고 색찬란한 꽃들이 만발한 그곳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창문 밖을 내다보는 순간 황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창문 밖에는 아름다운 정원커녕 쓰레기가 널려져 있는 황량한 벌판만이 보일 뿐이었다. 언덕 너머 파도도 없었고 꽃 한 송이커녕 오히려 먼지 묻은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오후에 간호사가 들어오자 넌지시 물었다. 하워드 이야기로는 저 밖에 정원이 있었다는데요. 언제 다 치웠습니까? 정원요? 그런 정원은 전혀 없어요. 하워드가 창밖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다던데요. 그래요? 하워드는 당뇨 합병증으로 거의장님과 다름없는데 무슨 정원을 보았다는 거죠? 나는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 하워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와 꽃이 만발한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이상으로 창밖의 아름다운 정원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